출입국 기록을 검토를 했는데 설날에 조직원들이 왕창 들어왔었습니다. 아, 명절에 범죄자들도 명절을 새긴 새나 보네요.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염치도 없다. 중국은 자유비자가 이제 90일 동안 체류가 허용이 되거든요. 90일 가까이 보이스피싱을 가담을 하다가 겸사겸사 명절에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을 하는 거죠. 다행스럽게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직원들의 출입국 상황을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이분들이 다 효자, 효녀였으면 좋겠네요. 아주 남김없이 싹 다 검거하게. 제발. 기다리는 게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부모보다 더 간절하게 한국에 입국하는 걸 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왔나요? 말단 팀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위에 팀장급, 그 위에 사장급 이렇게 해서 총 한 20명 정도가 입국을 하게 됩니다. 제일 꼭대기, 총책은요? 아직 입국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진은 애가 탔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직전 드디어 총책 김 씨가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와, 다행이다. 바로 공항에서 검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검거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려고 했었습니다. 출국 직전에. 그런데 갑자기 서열 6위 정도 되는 간부급 조직원이 있는데 인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2시간 만에 다시 중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왜 가지? 혹시나 정보가 새어나갔나라는 생각에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 바로 출국 금지하고 빗장을 걸었습니다. 와. 총 28명의 간부급들이 이제 네. 포위망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경찰서의 모든 인력이 연휴를 반납하고 총동원되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부터 총책 김 씨를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적한 골목길 안으로 차가 들어갔고 정차를 하길래 저희 차 2대로 앞쪽과 뒤쪽을 막아서 세웠습니다. 와, 도주로를 완전 차단을 한 거네요. 김 씨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제가 다가갔습니다. 네. 초면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총책이 알아보더라고요. 천안에 계신 그 형사님 아니시냐,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어쩐 일은요, 잡으러 왔습니다. 와, 영화의 한 대사 같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조사해서 다 소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부인을 했고 당신 책임질 수 있어? 협박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사실 그 체포한 장소가 그 총책 김 씨의 장모 집이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선물 세트 같은 거를 이제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부하가 많이 치밀더라고요. 중국에 거점을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1년 초부터 지금까지 38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아는 분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사회 불이익 있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경찰은 총책 34살 김모 씨 등 44명을 붙잡아 김 씨 등 28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49명을 쫓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로챈 돈이 39억인 거죠. 밝혀진 것만 그 정도라는 거잖아요. 심정이 어떠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경찰 인생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된 거죠? 아, 그런데 조직의 비밀을 제보한 증거자 한 씨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던집니다. 저도 얼핏 들은 건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직을 처음 만든 게 어떤 전직 경찰이라는데요. 전직 경찰? 이 무슨 소리죠? 건거한 조직원들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아까 그 선배님. 필리핀에서 여행사를 한다던 박 씨였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돕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선배님이라고 불렀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때 경찰이었으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경찰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박 씨는 김명 팀장과 관련된 모든 보이스피싱 수법을 개발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보이스피싱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와, 반전이네요, 진짜. 박 씨가 중국 찡따오로 넘어간 건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면 이때부터는 대출이 거절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브로커를 통해 수십,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이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빌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김미영 팀장 이름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니까. 왜 하필 김미영 팀장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예요? 콜센터마다 각각 흔한 여성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김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팀이 실적이 워낙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사기를 잘 쳐서 아예 조직의 이름이 된. 그리고 국내에서 조직 폭력배나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중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중국인이 한국말을 하면 너무 서투니까 한국인을 고용해서 실제 은행 대출 상담원처럼 꾸민 거죠.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제대로 판을 짠 거네요.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이 통화할 때 어떤 식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대본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실제 전직 은행원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감수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전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이 어려우신데요. 고객님께서 신용도는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속을 수밖에 없죠. 전직 경찰이었잖아요. 사이버 수사대 보안 규칙을 만들었었어요. IP를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고. 노하우가 다 있구나. 그렇지, 그렇겠지. 박 씨는 경찰 재직 당시 피해자들이 어떤 때 속아 넘어가는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범행에 그대로 이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직접 보신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박 씨는 1995년 순경으로 입직해서 경위까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충경이 경위까지 승진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이거든요. 표창도 여러 차례 받고 모범 경찰이라는 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흑화를 한 거예요? 2008년 친한 성매매업자의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해고가 된 거죠. 처음 제복을 벗은 직후에는 소액 대출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었고요. 애초에 경찰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네요. 박 씨가 보이스피싱을 위해 중국으로 갈 때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자신이 조사하고 검거했던 피의자 3명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갑을 관계니까 다루기 쉬웠을 겁니다. 전직 경찰이 범죄자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김 씨를 잡았을 때 이 박 회장은 어디에 있었어요? 박 씨는 당시 체류 자격 위반으로 중국 공안에게 이미 쫓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오른팔인 총책에게 조직을 넘기고 필리핀으로 넘어가면서 무려 7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간 걸로 추정이 됩니다. 700억. 이 당시에 700억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친동생을 중국에 보내서 실장으로 만든 뒤에 계속 운영했습니다. 일정 부분 계속 상납을 받는 거죠. 자기 동생을. 그놈을 선배님이라고 부른 게 너무 억울해서 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박 씨를 잡기 전까지는 다리 뻗고 못 잘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된 경찰은 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게 됩니다. 인터폴 국제공조팀에서 박 씨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가시티라는 곳에서 한국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돈도 그렇게 많은데 한인 마트를 왜 해요? 필리핀에 넘어갈 때 거액을 갖고 간 건 맞는데 카지노에서 좀 많이 잃었어요. 또 위에 뛰는 놈이 있구나. 또 카지노. 돈 쉽게 잃는다. 정말 진짜 기가 막히다. 나가시티, 거기가 어디죠? 마닐라에서 약 400km 떨어진 작은 소도시입니다. 박 씨가 한국인이 많은 대도시를 일부러 피하고 이런 소도시로 은시처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가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차로 가는 데만 1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우선 사실 가능성 여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필리핀 마닐라 경찰을 통해서 나가시티에 있는 한인 마트 주인들의 인상착의를 전부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박 회장처럼 보이는 인물이 있던가요? 와, 박 씨는 키도 크고 체격도 큰 편이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보자마자 박 회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잡으러 가신 건가요? 2주 동안 탐문 및 잠복 수사를 진행했고 주거지와 생활 반경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더 지체하면 박 씨가 눈치를 채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오, 잡혔다. 어머. 2021년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경 박 씨를 한인 마트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와, 잡았구나. 필리핀으로 도주한 지 8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와, 진짜 짜릿하네요. 격하게 저항하지는 않았나요? 박
박 씨 맞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순순히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언젠가는 잡힐 것 같아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와, 좀 내려놓고 있었나 봐요. 사실 처음에 추적을 시작할 때 너무 사건도 오래됐고 관련된 첩보도 없어서 박 씨를 검거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 씨가 전직 경찰이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안 형사님은 이 검거 소식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송지영 씨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네. 수사를 할 때 힘들 때도 있고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기 마련인데 그분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만약에 그때로 돌아가서 좀 일찍 검거를 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박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박 씨랑은 직접 대면하신 적은 없었잖아요. 그쵸? 안 했는데 정말 많이 대면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맨날 사진 보면서 처음 만나면 뭐라고 할까, 뭐부터 물어볼까, 분위기는 또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진짜 내가 끝을 본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어떠셨나요? 어느 날 필리핀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박 씨가 탈옥했습니다. 이게 머리들? 당시 박 씨는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었어요. 근데 2년 뒤에 갑자기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갑자기 인신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래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인신매매를 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누군가가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피해자가 사는 지역에 교도소로 이감이 됐고 거기서 한국인 마약 범죄자와 함께 탈옥에 성공합니다. 말도 안 돼. 아마 탈옥을 쉽게 하려고 사건 자체를 꾸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좀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다시 잡아야죠. 현재 필리핀 내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나라로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거되자마자 한국으로 데리고 올 순 없었나 봐요? 탈옥 때문에 현지법을 중대하게 어겼기 때문에 현지에서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러 어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머, 필리핀에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바깥에도 못 나갈 정도로 누구를 마주치기만 하면 불안해서 벌벌 떨 정도로 저는 신상이 공개됐으면 좋겠는데요. 대놓고 살인한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범죄자 신상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딱 어디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더는 추적할 단서가 없으니까 해당 사건은 수사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걸 중지한다고? 수사 중지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제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그 사건이 남아 있고 저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욕을 왜 먹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장기 사건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 좋게 미칩니다. 청 전체의 성과 지표가 낮아집니다. 사유도 써야 되고 이제 지적을 항상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도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건에 감정을 개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수사 중지를 하면은 잡는 걸 포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지기가 싫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뭔가 추적 단서가 왔었을 때 즉시 영장을 받는다든지 확인할 수 있게 그 라인을 확보해 두는 거구나. 박 씨는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살인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꼭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